웃음소리 뒤엔 차가운 숨결이 숨어 있었죠. 누구도 그 아이를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법은 가벼웠지만 죽음은 무거웠습니다. 미성년이라는 말이 방패가 된 순간 한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그날 공기엔 어딘가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겨울 끝자락, 숨이 얼어붙을 만큼 찬 공기 속에서 서연은 서울의 먼 불빛을 등지고 있었어요. 친구 민지가 웃으며 달려왔고 둘은 잠시 어린 시절 얘기로 마음을 녹였죠. 하지만 그들 뒤편 골목 끝에 남학생 6명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도현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고 지훈은 입꼬리를 세웠죠. 오늘은 좀 다르게 놀자. 그 말이 겨울 공기 속에 날카롭게 걸려 있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깊어졌죠. 해가 기울자 운동장 한켠엔 어둠이 깔렸어요. 축구공이 구르고 웃음이 흩어질 때 서연과 민지는 나란히 계단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불길한 정적이 흘렀어요. 도현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속삭였죠. 이따 저 뒤편 산 쪽으로 가자. 지훈이 짧게 웃었고 성우가 플라스틱 병을 흔들었어요. 액체가 흔들릴 때마다 공기엔 이상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서연은 모른 채 고개를 돌려 하늘을 봤어요. 그 하늘 너무나 차가웠죠. 술병이 돌았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붉게 달아올랐죠. 병뚜껑이 돌고 멈출 때마다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 속엔 무언가 짓눌린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이제 그만하자 했지만 지훈은 손가락으로 병을 툭 쳤죠. 한 번만 더. 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눈앞의 병뚜껑이 자신을 향해 돌아왔죠. 누군가 속삭였어요. 운 나쁜 애. 그 순간 바람이 멎었어요.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죠. 밤 공기가 골목을 찢었죠.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흩어졌어요. 그들은 가로등이 끊기는 지점, 풍양초등학교 뒤편의 묘등으로 향하고 있었죠. 도현이 앞서 걷고 나머지가 그 뒤를 따랐어요. 누군가 웃으며 거기 따뜻해라 했죠. 하지만 그 말 끝엔 냉기가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민지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민지야, 나 그냥 갈까? 그러나 이미 늦었죠. 어둠은 그들을 품어 삼키고 있었어요. 그 길,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난 좁은 길, 눈발이 바닥을 스치며 흘렀죠. 도현은 소주병을 들고 허공에 흔들었어요. 병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로웠죠. 지훈은 게임하듯 병뚜껑을 튕기며 말했다죠. 이번엔 내 차례야. 민지는 억지로 웃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붉게 타오르며 기침을 삼켰죠. 손끝이 시려워 병을 놓쳤고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깨졌어요. 그 소리 위로 도현의 시선이 멎었어요. 그 눈빛, 겨울보다 차가웠죠. 한순간에 웃음이 멎었죠. 하늘은 잿빛으로 기울고 산 아래선 누군가의 개가 짖었어요. 서연은 몸을 떨며 숨을 골랐어요.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죠. 도현이 느릿하게 다가와 말했다죠. 춥지. 안아줄게. 그 말에 공기가 무너졌어요. 성우가 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수는 낄낄대며 눈을 피했어요. 어둠이 내려앉는 사이 아이들은 그 문턱을 넘었어요. 아무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곳엔 돌아올 길이 없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입자들이 서연의 어깨 위에 쌓였어요. 그때 도현이 장난스럽게 밀었고 서연은 비닐더미 옆으로 비틀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금세 바람에 묻혔죠.
민지가 그만해 라며 다가섰지만 지훈이 팔을 막았어요. 괜찮아. 그냥 장난이야. 그러나 장난이 아니었죠. 서연의 시선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숨소리가 밤속으로 사라졌죠. 한순간에 웃음이 멎었죠. 하늘은 잿빛으로 기울고 산 아래선 누군가의 개가 짖었어요. 서연은 몸을 떨며 숨을 골랐어요.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죠. 도현이 느릿하게 다가와 말했다죠. 춥지. 안아줄게. 그 말에 공기가 무너졌어요. 성우가 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수는 낄낄대며 눈을 피했어요. 어둠이 내려앉는 사이 아이들은 그 문턱을 넘었어요. 아무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곳엔 돌아올 길이 없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입자들이 서연의 어깨 위에 쌓였어요. 그때 도현이 장난스럽게 밀었고 서연은 비닐더미 옆으로 비틀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금세 바람에 묻혔죠. 민지가 그만해 라며 다가섰지만 지훈이 팔을 막았어요. 괜찮아. 그냥 장난이야. 그러나 장난이 아니었죠. 서연의 시선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숨소리가 밤속으로 사라졌죠. 민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몸이 굳었죠. 눈앞의 어둠은 멈춘 듯 했어요. 지훈이 웃음을 흘렸고 태미는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신발이 비닐을 밟는 소리, 누군가의 숨이 뜨겁게 번졌죠. 서연의 손이 공중을 헤맸어요. 그 손끝엔 희미한 흙먼지가 묻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아이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로의 그림자만 밟았어요. 바람이 멎자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고 눈가엔 얼음 알갱이가 흘렀죠. 도현이 뒤로 물러나며 한숨을 내뱉었어요. 끝났어. 그 말이 공간을 잘랐어요. 현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성우는 불빛을 켰죠. 그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가 비명을 삼켰죠. 그 작은 소리마저 공기 속으로 파묻혔어요. 민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몸이 굳었죠. 눈앞의 어둠은 멈춘 듯 했어요. 지훈이 웃음을 흘렸고 태미는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신발이 비닐을 밟는 소리, 누군가의 숨이 뜨겁게 번졌죠. 서연의 손이 공중을 헤맸어요. 그 손끝엔 희미한 흙먼지가 묻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아이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로의 그림자만 밟았어요. 바람이 멎자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고 눈가엔 얼음 알갱이가 흘렀죠. 도현이 뒤로 물러나며 한숨을 내뱉었어요. 끝났어. 그 말이 공간을 잘랐어요. 현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성우는 불빛을 켰죠. 그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가 비명을 삼켰죠. 그 작은 소리마저 공기 속으로 파묻혔어요. 민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몸이 굳었죠. 눈앞의 어둠은 멈춘 듯 했어요. 지훈이 웃음을 흘렸고 태미는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신발이 비닐을 밟는 소리, 누군가의 숨이 뜨겁게 번졌죠. 서연의 손이 공중을 헤맸어요. 그 손끝엔 희미한 흙먼지가 묻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아이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로의 그림자만 밟았어요. 바람이 멎자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고 눈가엔 얼음 알갱이가 흘렀죠. 도현이 뒤로 물러나며 한숨을 내뱉었어요. 끝났어. 그 말이 공간을 잘랐어요.
현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성우는 불빛을 켰죠. 그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가 비명을 삼켰죠. 그 작은 소리마저 공기 속으로 파묻혔어요. 형사는 서연의 손끝에 남은 자국을 봤어요. 흙과 눈 사이에 묻은 붉은 자국은 아직도 식지 않았죠. 그는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비췄어요. 신발 자국, 담배꽁초, 그리고 흩어진 병뚜껑들. 이건 애들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래선 서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 흔들림이 울음 같았죠. 형사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민지는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창문 밖은 희뿌연 안개였고 손끝이 차가웠죠. 휴대폰을 들어 친구 이름을 눌렀지만 신호는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서연아, 뒷술이 굳었어요. 침대 밑으로 흘러내린 교복자락이 어제의 냄새를 품고 있었어요. 술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미묘한 냉기. 민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남양주의 골목은 아직 조용했죠. 순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가 죽었대. 중학생이래. 낮은 목소리들이 흩어졌어요. 형사 강석호는 폐비닐 더미를 벗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죠. 얼마나 추웠을까. 그 말에 옆에 수사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송이가 형사의 어깨에 내렸어요. 한참 후 그가 천천히 말했다죠. 여기엔 아직 아이 냄새가 남았네요. 학교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종을 울렸어요. 교실 안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죠. 민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흩어지는 눈을 바라보다가 책상 밑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엔 아직 흙 자국이 남아 있었죠. 선생님이 부르자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날 산 위에서 들었던 바람의 소리가 교실 안을 스쳤어요. 도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휘날렸어요. 그 냄새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어요. 비닐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게. 그는 손을 씻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이건 꿈이야.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처럼 메아리 쳤죠. 지훈은 밤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메시지 창엔 단 한 줄, 말하지 마. 그 문장이 화면 위에 박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 그리고 그날 밤의 공기. 창밖에서 매미 대신 바람이 울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그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 했어요. 눈이었는지 죄였는지 몰랐죠. 형사 강석호는 시신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이었다고요? 누군가 물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중학생. 말끝이 잘렸어요. 주변엔 여전히 담배 냄새가 났죠. 강석호는 서류를 덮으며 속삭였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명백한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민지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신발이 젖어 있었죠.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민지는 눈을 감았어요.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웃음, 병뚜껑, 눈발,
그리고 서연의 손우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어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물,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도현은 결국 체포됐어요. 집 앞엔 경찰차 불빛이 번졌죠.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죠. 그 순간에도 눈은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녹지 않았어요. 형사가 말했다죠. 넌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도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사는 조서를 덮었어요. 밤은 깊었고 서류 위엔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는 창문을 열어 담배를 피웠죠. 연기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그 말이 끝내 이어지지 않았죠.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의자에 기대었어요. 눈을 감으니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참 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신문이 나왔어요. 남양주 여중생 사망 활자가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교실 안에선 누가 먼저 그 기사를 봤는지 몰라요. 숨죽인 눈빛들이 교차했죠. 민지는 책상 밑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종이의 글씨들이 눈앞에서 번졌어요. 그의 이름 누군가 중얼거렸죠.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았어요. 바람이 멈추자 공기마저 얼었어요. 형사 강석호는 조사실 불을 껐어요. 아이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죠. 도현은 침묵했어요. 형사는 물었어요. 왜 그랬니? 도현은 고개를 숙였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 말에 형사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그 장난이 한 생명을 죽였어. 도현은 눈을 감았죠. 그 안에서 서연의 얼굴이 번져 나왔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지훈은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봤어요. 비가 내리듯 눈이 흘렀죠. 그의 입술은 굳었어요. 그땐 무서웠어요. 말이 공기 속에서 부서졌죠. 형사는 기록지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서 그랬다는 말, 변명이 될까? 지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허공을 헤맸어요. 그곳엔 아직도 비닐 냄새가 맴돌고 있었죠. 민지는 경찰의 보호관찰실에서 진술을 이어갔어요.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만큼 떨렸죠. 걔가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 말에 형사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누가? 도현이요. 공기 속에서 이름이 흘렀죠. 민지는 그 순간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눈빛이 아니라 그림자였죠. 사람의 모양을 한 어둠.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형사 강석호는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눈은 이미 녹았고 비닐 더미는 젖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자 공기가 다시 얼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죠. 여기서 얼마나 추웠을까? 땅속에서 스며나오는 냉기가 발끝을 감쌌어요. 그때 바람이 스쳤어요. 비닐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죠. 성우는 조사실의 의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엔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는 형사를 보며 물었어요. 죽을 줄은 몰랐어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죠. 몰랐다면 왜 다시 갔니? 성우는 입을 닫았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한마디에 형사는 말을 잃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차가웠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붙잡으라 해서 잡았어요. 그 말이 공허하게 흘렀죠. 형사는 묻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엔 떨리는 손끝만 있었어요. 태민의 손가락 사이로 땀이 흘렀죠. 난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무리 아이들이라 해도 이건 선이 아니었죠. 현수는 교복 재킷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려다가 말이 끊겼어요. 형사가 시선을 돌렸어요. 근데 왜 돌아갔니? 현수는 손톱을 물었어요. 피가 맺혔죠. 다른 애들이 갔다고 해서요. 그 한 문장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넌 다시 가서 뭘 봤니?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 한 줄이 떨어졌죠.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형사가 물었어요. 너도 거기 있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사는 그를 바라봤어요. 멈추는 건 그렇게 어려웠니? 재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다 같이 웃고 있어서요. 그 웃음, 그 한 줄의 말이 형사의 귓속에서 오래 남았어요. 신문이 다시 나왔어요. 소년법의 벽 사회는 분노했고 화면 속 얼굴들은 가려졌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가벼운가? 그 질문이 도시를 돌았어요. 형사 강석호는 사무실 책상 위에 기사를 올려두고 담배를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흘렀죠.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창밖엔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재판정의 공기는 싸늘했어요. 도현은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형사는 법정 뒤쪽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췄죠.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면 다시 서연이 보일 것 같았죠. 지훈과 성우, 현수, 태민, 재윤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판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소년이라도 죄는 남는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기 뒤의 세상은 차갑게 번쩍였죠. 그 번쩍임 속에서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들의 얼굴이 너무 어렸어요. 그러나 죄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죠. 민지는 방청석 뒤편에서 서연의 부모를 봤어요. 어머니는 손끝을 쥐고 있었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죠.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 속의 서연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부서져 가는 걸 끝까지 보지 못했죠. 형사 강석호는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낮은데도 어두웠죠. 바람이 서류를 들추며 날렸어요. 그 속엔 피해자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섰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단 한 사람의 시간만 멈춰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눈이 붉게 젖었어요. 아이였어요. 그 한마디가 겨울바람에 섞였어요. 도현은 교정시설의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금소금이 울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죠.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어색했어요. 그 속엔 여전히 서연의 눈빛이 박혀 있었어요. 잠을 자도
눈을 떠도 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냄새는 손끝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 있었죠. 지훈은 교도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도 잊고 싶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가 삐뚤었죠. 잊을 수 없는 걸 잊고 싶다는 말이 종이 위에 번졌어요. 그는 머리를 감쌌어요.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죠. 누군가 멀리서 철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마저 죄처럼 무겁게 울렸죠. 민지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해 겨울의 냄새가 떠돌았어요. 어떤 날은 창문을 열다가 바람 소리에 울었죠. 서연아, 보고 싶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공기가 멈췄어요.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기억은 녹지 않았어요. 형사 강석호는 그해 기록을 정리하며 펜을 멈췄어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이 사건은 손끝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소년이었지만 그날의 밤은 어른보다 잔혹했죠의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은 마치 서연의 영혼처럼 천천히 떨어졌어요. 형사는 창문을 닫았어요. 세상이 너무 조용했죠. 아범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겨울의 비닐 더미 속에서 아이 하나가 세상에게 버려졌죠. 누구도 그 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미성년이라는 이름은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죄는 자라나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끊죠. 공기가 먹먹했어요. 기억해야 해요. 아범의 마지막 목소리가 잔잔히 번졌어요. 그날의 하얀 눈, 그 냄새, 그 침묵. 그것들이 우리 사회의 거울이죠. 이름을 잊지 말아요. 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직 어딘가에 또 다른 아이들. 음악이 흐르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죠. 이건 살인이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